안녕하세요. 스포츠 읽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EFL컵 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특이점 그리고 최종픽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종 조합은 누나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클릭 후 카톡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월 12일 04시 45분에 시작하는 노팅엄 포레스트 대 울버햄튼 경기입니다. 먼저 노팅엄 살펴보겠습니다. 하브리그 팀인 블랙풀에게 1대4로 패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승리가 절실한 상황인데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인해 전력 자체에 구멍이 큰 상황입니다. 물론 올 시즌을 앞두고 대거 선수단의 보강이 이뤄졌기 때문에 베스트 11을 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력을 갖추는 것은 이와 다른 문제입니다. 압박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팀 전반적인 조직력이 아직까지도 좋은 모습은 아니고 이 때문에 압박 강도와 전술 컨셉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중앙에서는 화이트 말고는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디아키테의 장기 부상으로 인해 중앙에서 1차 빌드업을 해줄 선수가 사라진 상황이고 프로일러는 아탈란타 출신답게 클래스는 확실한 선수지만 공격보다는 수비와 활동량의 장기가 있는 선수입니다. 화이트의 온더볼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지만 화이트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공을 끌다가 턴오버를 저지르는 빈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울브스가 두 줄 수비를 펼치면서 공간을 차단하면 주전 멤버로도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울버햄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로 페이스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나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를 상대로도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0-1로 석패하는 데 그쳤고 지난 경기에서는 리버풀에게 2대2로 무승부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쿠냐와 황희찬의 호흡이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모습입니다. 현재 포덴세의 부상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 쿠냐의 선발 출전도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쿠냐의 플레이 스타일은 울브스의 플랜 A인 역습에 상당히 잘 맞는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는데 번뜩이는 기술로 드리블 전개를 보여주면서 간결한 역습 상황에서 파괴력이 꽤 잘 나오는 타입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직선적인 선수들로 윙어들을 배치하면서 역습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다만 쿠냐와 황희찬 모두 득점력에 기복이 없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안정감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브루노 라즈 감독 시절에는 라인을 꽤 올리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주는 방식이 완벽하게 실패했지만 로페테기 감독은 윙어들에게도 적극적인 활동량과 수비 가담을 요구하면서 두 줄 수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쿠냐도 공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압박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공격에만 투자하는 시간은 적을 것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울브스의 승리를 점칩니다.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으로 특히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능력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윙어들에게도 수비 가담을 요구하면서 촘촘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이는 노팅엄 역습의 핵인 화이트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팅엄이 시즌 초반부터 부상자들의 잇따른 발생으로 인해 조직적인 능력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울버햄튼 승 그리고 2.5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1월 12일 05시에 시작하는 사우샘프턴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입니다. 먼저 사우샘프턴 살펴보겠습니다. 팰리스를 2대1로 잡아내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컵 대회이기는 했지만 주전 멤버들을 대거 출전시킨 까다로운 전력 팰리스를 상대했음에도 거둔 승리라 꽤 의미가 컸습니다. 다만 주전 멤버들을 섣불리 100%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 리그 일정이 강등권 동료인 에버튼과의 경기라 사실상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400으로 선발 라인업을 짜는 등 플랜 A를 가동하기보다는 로테이션과 함께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어느 정도 세이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워드프라우즈의 킥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동점골을 워드프라우즈의 프리킥으로 만들어낸 바 있고 존스 감독의 전술도 워드프라우즈가 측면으로 찌르는 롱볼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비를 단단히 하고 상대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공격 방식은 3부 리그 팀인 링컨시티에게 쉽게 파괴될 정도로 단조로운 양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짙은 수비라인 선수들로 인해 후방 안정성도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맨시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첼시와의 FA컵에서 4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컵 대회에서의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처럼 로테이션을 꽤 돌릴 가능성이 있는데
다음 리그 일정인 맨유와의 더비 매치라 주전들의 힘을 비축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는 오랜만에 시원한 공격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올 시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소극적인 교체 전술과 윙어들의 제한적인 롤브웨어 등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기가 상당히 줄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의 수위가 제법 높았는데 최근 마레즈가 보여주고 있는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교체 타이밍도 점점 앞으로 당겨지는 모양새로 첼시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후반전이 되자마자 아칸지와 루이스를 투입하면서 300으로 변화를 가져가는 등 데브라이너를 살리기 위한 전술적인 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쪽의 선수를 많이 배치해 과부하를 가져오고 곧바로 전환하는 모습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모습은 여전히 맨시티 공격의 시스템 자체는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맨시티의 우세가 유력합니다.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전력상 상당히 앞서는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고 사우스햄튼의 주무기인 롱볼과 세트피스 위주의 공격은 섬세함이 부족합니다. 하버리그 팀과의 경기에서는 사우스햄튼이 선수단의 1대1 능력으로 극복을 해냈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1대1 능력에서 우위를 점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맨시티 승 그리고 2.5오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EFL컵 2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력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